글쎄. 근데 사실은 신조어에서 나쁠 건 없어요. 네. 주변 여론을 수용하는 것도 나쁠 거 없고. 네. 사실 저는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지금 선도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에서 진짜 내가 고민하고 발전하는 거는, 이 시대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어떤 아까 말한 현상, 사건 이 위주였죠. 이제부터는 이념을 우리가 선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준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실 지금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모든 나라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요. 일단 가장 이미 방향성은 어떻게 제시했어요? 한처럼 해야 된다. 심지어는 모든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이게 모두 다 지금은 한처럼 하는 게 대대라는 이미 방향성을 제시해줬어요. 그렇다면 그 차원에서 일단 우리 스스로는 좀 어떻게 되는가라는 또 방향성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방향성도 필요하고, 특히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방향성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솔직히 이게 왜 얼마나 어렵냐. 지금 왜 솔직히 중국이 왜 저승이냐. G2라고 말하는 중국이 지금 왜 전 세계에 살짝 지금 공공의적으로 올렸냐. 원탑이라고, 세계 패권의 원탑이던 미국이 지금 하루가 멀다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냐. 사실 여기서부터 잘못되고요. 이 패러다임, 이 이념적인 부분에서 잘못해가지고 욕을 사방에서 욕을 먹고 떡시신다는 거예요. 특히 뭐냐, 패러다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럴싸했었죠. 그거에 대해 맞는 행동도 못 보여줬고 자세도 못 보여주니까 완전히 그냥 떡시신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미국의 문제는 결국 모랄 해저드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도국이면 온 인류가 본받고 따를 만큼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러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너가 하면 너 잘못, 내가 하면 내 마음대로. 모랄 해저드를 사람들이 보고 더 이상 미국을 선도국가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의 쇠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특히 그게 그 결정적인 게 바로 코로나 사태인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더 심한 면심이 부적격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모랄 해저드가 아니라 그냥 국제 망신을 있는 대로 당했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이제 왜 미국에 진짜 미국을 끝장난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라고 하고 과언하는 게, 코로나 초기에 이거는 누구나 다 트럼프에 충고했어요. 빨리 국가 수법법을 발의하고 총동원령을. 총동원.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아시죠? 그때 어떻게 전쟁이 되냐면, 전쟁 2차 세계대전 시작되자마자 태평양전이요. 정확하게 태평양전이 시작되자마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싹 징병하고 국가 사업체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딱 느꼈어. 지금 코로나 초기 1월달, 2월달 그걸 했어야 됐어요. 해도 국가 체계 바꾸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진짜 본격화되는 8월달 시기쯤에는 국가가 그 체계를 바꾸면서 전 세계 모든 의료 장비나 관련 구호 장비를 완벽하게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서 진짜 미국 주도로 한 방에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특히 핵심은 식량 문제 특히. 그러니까 미국이 미친 척하고 전 세계 의료, 복지, 식량을 다 자기가 떠안다시피 했더라면 지금 미국의 위상은 옛날 2차전 승전국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는 미국이 없으면 세계는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는 실증이라고. 현실은 뭐냐? 뭘 했습니까? 미국이 약탈을 하는 거예요. 의료품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로 마스크를 간다. 그걸 미국의 경유에서 간다. 갑자기 FBI가 뺏어가고 세관이 와서 뺏어가고 독일이 뻥치는 거예요. 2000년이라도. 사실 중국도 할 말이 없는 게, 중국은 국가 내부에서 서로 중국 나라가 크니까 성으로 나눠졌으니까 절간성이 성소성을 뺏어간다든지 그래서 무장 군대를 보여서 마스크를 시키는데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상 군대에 가까운 특수부대한테 스와트를 보내가지고 지키질 않나? 와, 뭐야 이거 완전. 그러면서 사실 오늘날에 왜 서구 선진국들, 중국 보면 잘 나가던 나라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세계 나라 지금 하는 거 보면 진짜 개떡처럼 여기는 게 이미 본성에 더하는 거야. 지 앞까지 못한 이놈들은. 그거에다 문제 생기면 나서서 해결했어야 하고, 지 세국민하고 남의 것 약탈하고 나고, 쉽게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그나마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의료 장비를 나눠주고 했던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감히 선도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도 이미 대세를 기울였다. 이미 한국 말고는 나라나 나라가 없다라는 이미 인식은 반쯤 이미 잡히고 이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떻게 굳히느냐가 사실은 세계 선도국을 자리를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전까지 우리는 방관자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쉬었다고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가 더 힘들 거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다서 어떤 나라는 전쟁까지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자신감을 얻게 된 게 결국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기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준 핵무기에 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핵무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어느 나라도 이 대한민국을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한다고 칩시다. 그럼 항공모함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잘 아다시피 그 러시아 기술을 받아들인 이스칸데르 스타일의 초음속 미사일을 항공모함으로 쐈다고 칩시다. 뭘로 막아요? 그렇죠. 속도가 마하 15인데. 현재 방어문이 없다고 알려졌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국 영해로 항공모함 접근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거대한 백조, 그러니까 왜 핵폭격이 가능한 그런 비원폭격기, 비원폭격기. 네, 폭격기가 떴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응 핵 보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감히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도 이제 손들고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한국도 핵무장을 한 이상 북한도 쉽게 한국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걸 그 핵무장 얘기 나오니까 사실 요즘 이 우리나라 SLBM 그 개발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국가들이 의혹을 하는 게 단순히 그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보역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많은 의혹이 반쯤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 보유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식으로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왜냐면 사실은 이 SLBM은 엄밀히 누구나 인정하지만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별 쓸모가 없는 무기라 이거예요. 그렇죠. 몰래 적 연근해까지 가서 적 주요 도시에 핵을 날릴 수 있는 그게 SLBM의 가장 큰 가치죠. 그게 왜 그러냐면 탄도 자체가 어쨌든 작을 수밖에 없다. 장선을 배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SLBM의 지연장을 마치는 아주 근거리까지 가서 쏘는 핵미사일이라 가지고 사실상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 SLBM 러시아의 예를 들어 냉전 시절에 러시아에서 SLBM 공격을 했을 때 그런 걸 상당히 두려워했고 그냥 SLBM이 왜 얼마나 대단한 무기냐면 3차 세계전을 막았다는 말까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 그 SLBM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의 전략이 뭐였어요? 러시아를 소련을 어떻게 멸망시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최대한 아주 기술적으로 최대 선제 공격을 해서 모든 러시아 일대에다 골고루 핵무기를 먹어버리자. 그럼 러시아는 모든 핵미사일이 싹 없어질 거 아니에요. 러시아 영토에. 그럼 이기는 거다라고 그전까지 생각했는데 SLBM이 나오면서 전 세계 바다에다가 다 핵미사일 잠수 깔아버렸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정하지만 러시아는 딱 모두 골고루 핵무기를 넣었지만 전 세계 바다에다가 다 무기를 먹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전 세계랑 전쟁하는 게 다를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실제 그 전략이 파괴되고 소위 말하는 누구나 다 아는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가? 쉽게 말해서 소련에다 핵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는 우리도 멸망한다는 전제하에서 쏴야 된다 무조건. 왜? SLBM 때문에. 그래서 SLBM이 사실은 3차 세계전을 막은 무기다.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SLBM이다. 그럼 미국조차도 물론 이제 거리상의 문제였지만 멸망을 각오로 전쟁을. 근데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인데다가 그것까지 다 가지면 어쨌든 자망을 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봤는데 어느 일정 속도 이하에서는 참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잠수함이 최대한 길어야 2, 3주 있다가 올라와야 되니까 어떻게든 태평양이라는 대서양이 그 거대한 바다에서 자지는데 얘네들은 6개월 할 수 있으면 사실 영원히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에 걸쳐서 설령 이미 국가는 몇 달 전에 멸망했어도
명령을 받은 철저한 조직력으로 무장된 애들이 몇 대를 거쳐서 진짜 조금씩 저질러가지고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 앞바다에서 올라와서 LA에다 한 발 쏘고 그 주변 애들에다 하면은 멸망이죠. 한 발씩 핵을 사이좋게 쳐먹는데 도시들이. 그치. 그래서 지금 그 3차 세계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핵잠수함, 핵무기, SLBM이 있는 나라는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도 목숨 걸고 이걸 만든 거예요. 다만 프랑스는 자체 개발했고 영국은 그래도 미국한테 기술을 공유. 네, 사이가 좋으니까 공유를 받아서 그런 무장을 했다. 근데 그 핵 무장 공유를 똑같이 호주에다 이번에 해주겠다는 게. 그렇죠. 핵무기는 물론 제외되어 있지만 핵 잠수함 당연히 SLBM은 기본적으로 탑재고 SLB 왜냐면 핵 잠수함이 SLB 없어요. 해군 순찰용 외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SLB 있고 없고 차이가 핵 잠수함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냥 지구 멸망과 무기를 변신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핵무기 유무인데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핵무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해줄 가능성도 되게 높다. 이 모속의 전략이라고 해줄 수 있다는 전제만 해도 이건 전략적이나 군사적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게 농축 우라늄이라서 네. 그걸 쉽게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대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호주도 핵무장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실상 그거니까 뭐 엄청난 거죠.